사람이 태어나서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나무를 심어라, 하나는 자식을 낳아야 된다, 하나는 책 한 권을 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 중에 책 한 권을 쓰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차원에서 자기만의 책 한 권은 꼭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무슨 책을 쓰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걸려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쓰고는 싶지만 뭘 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글솜씨가 없어, 나는 글은 못 쓰겠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결국 이 세 가지 때문에 책을 안 쓰는데, 그러나 이건 다 핑계고 진짜 문제는 뭐냐? 제가 만든 용어예요. 엄두 못 냄 증후군. 엄두를 못 낼 뿐이에요. 오늘 주제는 60대 삶의 경험으로 책 쓰기 딱 좋은 나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60대냐? 대개 뭐냐면은 은퇴할 나이 않습니까? 그래서 은퇴하고 또 삶을 정리하고 또 그동안에 살아온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를 한 번쯤 잘 정리하면 좋은 책이 될 수 있는 딱 좋은 나이이기 때문에 제가 60대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게 60대에 돼가지고 책을 한 권 쓰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자서전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60대쯤에 자서전 쓰는 것은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아직 100세 시대인데 60대쯤 돼가지고 벌써 자서전을 쓴다는 것은 너무 늙은 티를 내는 거죠. 그래서 60대쯤 돼서는 어떤 책을 쓰는 게 좋냐면은 이왕이면 일거리를 창조해낼 수 있는 책, 그리고 뭐랄까 자기의 노하우랄까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것을 하나의 이론화할 수 있는 책, 다시 말해서 실용서라든가 전문서를 쓰는 것이 더는 낫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57권의 책을 쓴 사람으로서 후배들에게 권할 때는 절대로 책을 많이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뭐랄까 체력도 소진하고 번아웃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쓸데없이 많은 책을 쓸 수도 있어요. 글쓰기하고 책 쓰기는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서 권하는 것은 지금 글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책을 쓰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쓰기는 우리가 흔히 문학작품 같은 걸 얘기하죠. 사실 문학작품은 제가 지금까지 50여 권의 책을 썼지만 한 편의 문학작품도 저는 쓸 자신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는 말이 여러 가지 문장력도 필요하고 표현력도 좋아야 되고 창의적이고 뭐 해야 되는데, 책 쓰기는 우리가 문학작품을 못 쓴 사람도 대학원 다닐 때 논문을 쓰잖아요. 그 논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많은 자료를 짜깁기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 쓰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생각했던 것을 쭉 나열해 가면서 거기다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조금씩 빌려가면서 얼마나 멋지게 짜깁기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의 전공이 농학입니다. 농업을 전공했는데 실제로 농업에 관한 책은 한 권도 안 쓰고, 그리고 나머지 57권의 모든 책은 농업하고 관련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가지고 쓰지? 쓰고 싶은데 뭘 쓰지? 글솜씨가 없어 하는 것은 전부 핑계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문제는 엄두를 내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책은 써야 되겠구나 결심했는데 어디서 시작하지? 하면은 현장에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대형 서점을 가보셔야 됩니다. 인터넷에서는 안 됩니다. 대형 서점에 가서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며칠 동안 이렇게 보고 하다 보면요,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구나. 와, 이런 책도 있네. 별의별 책이 다 있어요. 이런 책은 나도 쓰겠는데, 이런 것도 발견하게 돼요. 이 사람 내용에 비하면 내 것은 훨씬 더 다양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기 때문에 현장에서 계속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보시고 저것도 보시고, 또 이 현장에서 공부하는 것은 책을 쓰다가도 뭔가 막힐 때는 또 서점에 가세요. 서점에 가가지고 다른 것을 여러 개 보시고 요새는 뭐가 베스트셀러인지 이것을 보다 보면은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구나.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드디어 영감이라는 게 떠오르죠.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결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도 책을 썼네? 그러면 난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용기를 북돋우게 되죠. 그래서 현장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어떻게 책 쓸 것인가를 따져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쓰기를 전혀 못한다고 하면 사실 책 쓰기는 어렵죠. 그런 사람에게 제가 늘 외우기 쉽도록 이 앞 글자를 보면 1, 2, 3, 4, 5로 되어 있죠. 일단 써라.
수필 하나를 써보고 싶다 할 때는 궁리궁리 해가면서 한 땀 한 땀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난 대로 일단 쭉 쓰는 거예요. 하다가 막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쓰는 거예요. 글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처음부터 한 땀 한 땀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난 대로 쫙 쓰는 겁니다. 이야기하듯 입으로 굴려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걸 읽어보면서요, 말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 누구한테 존댓말 하듯이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씁니다. 그래 놓고는 나중에는 반말로 바꿔버리면 문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듯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쓰시는 거예요. 삼삼한 표현으로 바꿔라.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는 뭘 하려고 해도 엄두를 못 냅니다 했는데, 제가 그걸 어떤 용어로 만들었습니까? 엄두 못 냄 증후군 하니까 저의 용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글을 쓰다가 여러분 엄두를 내세요. 저는 그것을 엄두 못 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하면 그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와, 이 사람 상당히 창의적이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삼삼하게 바꾸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건 사례를 듬뿍 담아라. 이게요, 글을 잘못 쓰는 사람이 책을 쓸 때에 자기가 그걸 글로 문장으로 이어가려면 도저히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옛날에 처녀 시절에 또는 무슨 젊은 시절에 어디에 가서 뭐 했을 때,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어떤 상사를 만났는데 하고 스토리텔링을 하면은 얼마든지 줄줄줄줄 나올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미국의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런 사례를 어떻게 아느냐? 책을 쓰면서 사례가 부족할 때는 요즘은 얼마나 좋으냐면요, 키워드 하나만 가지고 인터넷을 치면은 온갖 사례가 다 나옵니다. 그 사례를 이렇게 보시고는 와, 요거 쓸만하다. 아, 요거 재미나네. 그걸 가지고 섞어서 버무리면은 그게 글이 되고 책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오래오래 다듬어라. 어떤 사람 보면은 글을 써갖고 와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요. 그때마다 제가 그냥 빠꾸시키죠. 다시 써갖고 와라. 다시 써갖고 와라. 그러면 속이 타겠지만 점점 좋은 글이 됩니다. 왜냐? 계속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다듬다 보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좋은 책이 또는 좋은 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1, 2, 3, 4, 5 이것을 마음속에 두고 책을 쓰시고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은 뭐냐면은 제가 잘 아는 한양대학교의 유영만 교수님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책 한 권을 그대로 써와라 했는데 그 학생이 이렇게 색깔을 넣어가면서 책 한 권을 전부 필사를 해온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세상에 쉽게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하든 간에 쉽게 해서 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면은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있고 또 하나는 생활의 달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국밥 하나를 하더라도 어떻게 저런 방법을 알아냈는지 무슨 뭐 요상하게 뭘 삶아서 그 국물을 다시 내어가지고 냉장고에다가 한 2, 3일 숙성시켰다가 온갖 짓을 다 해서 만들어내는 게 결국 삼겹살이고 김밥이고 이래요. 근데 달인은 다르잖아요. 쉽게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엄청난 성과를 얻어내는 거죠. 가슴에 쭉 담아두시고요. 책 쓰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결단 내리는 거예요. 엄두를 내신 다음에는 어떠냐? 지필 구상을 하는 거죠. 뭘 쓸까? 아까 지필 구상은 현장에 가서 하라 그랬죠. 그리고는 거기서 주제를 탐구하는 겁니다. 나는 뭘 할까? 아, 나는 아이들 키우는 것을 할까? 나는 우리 남편이 이번에 퇴직했는데 그 퇴직한 이후에 남편과의 갈등을 이걸 어떻게 지금 해소하고 있는지 이걸 쓸까? 그거 써가지고 대박 난 분도 계세요. 남편이 퇴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집에 왔어요. 근데 남편이 기가 확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용기 내라 하면서 그 남편하고의 그 갈등을 치유해가는 과정을 써가지고 책을 냈는데 이게 대박 나면서 오히려 요즘 퇴직자들을 놓고 어떻게 은퇴한 이후에 남편을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그 젊은 분이 다니면서 강의하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탐구하고 그다음에 주제를 탐구한다면 제목을 딱 정하는 거예요. 반드시 제목을 먼저 정하고 책을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목을 정했으면 얼개가 뭡니까? 대충 이렇게 목차 같은 이런 순서로 할 거야. 그 얼개를 다 다듬었으면 그 다음에 그 얼개를 가지고 세밀하게 다듬은 것이 목차예요. 1장, 2장, 3장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 장에 맞는 자료를 그 다음부터는 수집하는데 자료 수집하기가 너무 좋아요. 인터넷을 뒤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이렇게 배분해 가지고 그 장별로 글 쓰고 그 다음에 다듬으면은 탈고되고 그 다음에 출판사에 연락하면은 책이 나오는 거죠.
제가 3년 전에 70이 됐을 때 젊은 후배들이 저보고 유튜브 하세요 이랬어요. 근데요, 제가 책을 50여 권을 썼는데도 유튜브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았지 저하고 관계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돌아와 가지고 결단하고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재미난 사실은 저에게 유튜브 하세요 권했던 분들은 아직도 한 사람도 유튜브를 안 하고 계시는데 저는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2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매월 22일 날 미국 구글에서 달러로 돈이 들어옵니다. 제 은퇴 자금이 거기서 들어온 셈이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엄두를 내고 나면은 세상이 흔들립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서 바뀝니다. 얼마 전에 제가 셔플 댄스를 배우러 돌아다녔어요. 이 나이에 뭐를 할까 하다가 셔플 댄스 아시죠? 이렇게 추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강남에 있는 어떤 분이 가르쳐 주겠다고 가가지고 이걸 배웠어요. 열심히요. 배웠는데 어느 날 MBC 놀면 뭐하니에서 나이 많은 사람 중에 춤추는 사람 누군가 해가지고 제가 나와가지고 인터뷰했잖아요. 놀면 뭐하니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셔플 댄스를 배울 때부터 내가 텔레비전에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배운 게 아니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내가 3년 후에 20만 명이 될 거라고 꿈꾸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한 거예요. 하고 나면 세상이 나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한번 써야지 할 때 이 책을 쓰면은 베스트셀러가 될까 안 되면 뭐 하지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 일생에 이제 60까지 됐으니까 내 책 한 권 써봐야지 하고 시작을 하노라면 그 책이 다니면서 어떤 홍보대사 역할을 할지 모르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멋진 직장, 직업이 창조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방송은 짧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에 내 책 한 권 써야지 하는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